아니, 회사는 망하기 일부 직전인데 주가는 700%가 뛰는 회사가 있다? 네,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역설적인 상황의 주인공이 바로 대우건설입니다. 오늘 이걸 좀 같이 뜯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 그 미스테리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극과 극이죠? 한쪽에서는 2025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154억 원이에요. 10년 만에 최악의 적자를 낸 거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가 무려 700%나 폭등한 겁니다. 도대체 이 두 개의 현실이 어떻게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보죠. 이 재무적인 악몽, 숫자들이 말해주는 냉혹한 현실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재무 쇼크의 중심에는 빅베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큰 목욕을 한다는 건데요. 그동안 쌓아뒀던 부실이나 손실을 그냥 한 방에 다 털어버리는 일종의 회계 대청소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왜냐고요? 미래 실적을 더 깨끗하고 좋게 보이게 하려는 아주 의도적인 전략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충격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2024년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는데 2025년에 실적이 그냥 곤두박질 치죠. 영업이익, 순이익 전부 다 조 단위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빅베스의 결과물이고 1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어닝 쇼크인 겁니다. 근데 상황의 심각성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숫자 359.5% 보이시죠? 이게 대우건설의 부채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돈보다 빚이 거의 3.6배나 많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작은 충격에도 회사가 크게 휘청거릴 수밖에 없겠죠.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어떠세요? 딱 망해가는 회사 스토리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바뀌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대우건설이 꾸고 있는 원자력을 등에 업은 엄청난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대우건설의 이 원전 기술력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1991년부터 이미 세계적인 인증을 받았고 2010년에는 심지어 원자로를 수출까지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이 기술력, 이게 바로 아무나 못 따라오는 대우건설만의 강력한 무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기술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 대우건설에는 무려 350명에 달하는 오직 원전만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자체적으로 있거든요. 아니,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분들만으로 전 세계에서 원전 4개를 동시에 지을 수 있는 수준이래요. 이건 진짜 다른 회사들은 상상도 못할 스케일이죠. 자, 이제 슬슬 이 기대감이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50조 5천억 원. 와, 이게 뭐냐? 2025년 말 기준으로 이미 따놓은 일감, 즉 수주잔고입니다. 한쪽에서는 최악의 적자라고 난리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미내 먹거리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던 거죠. 이 50조,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럼 이걸 시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로 6.3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으로 수주 제로, 그러니까 일감을 하나도 못 따와도 6년 넘게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극과 극의 이야기를 한번 합쳐보죠. 시장은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주가를 띄운 걸까요? 그 주가 폭등의 논리가 대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표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바로 관점의 변화예요. 투자자들이 더 이상 대우건설을 그냥 국내 아파트 짓는 건설사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미래의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글로벌 원전 기술 기업으로 다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가치를 매기는 잣대 자체가 달라진 거고 사람들은 이 새로운 이야기에 기꺼이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지금의 높은 주가는요. 이 모든 꿈이 정말 100%,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는 이 화려한 꿈 뒤에 숨겨진 리스크를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장밋빛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제는 좀 찬물을 끼얹어 볼 시간입니다. 이 꿈을 한순간에 박살낼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리스크들에 대해서 말이죠. 리스크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체코 원전 수주 같은 해외 사업이 삐끗하는 거. 둘째,
아까 봤던 그 360%에 육박하는 아슬아슬한 재무 상태. 셋째, 이건 좀 심한데 16년 동안 주주들한테 배당을 단 한 푼도 안 줬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주주와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내부 지배 구조 문제입니다. 10년간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지 않은 기업에 가치 투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와, 이거 정말 뼈 때리는 말 아닌가요? 16년 연속 무배당. 이건요, 진짜 길게 보고 회사의 가치에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회사 쳐다보지도 마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은 즉, 지금 이 주가가 회사의 진짜 실력보다는 단기적인 기대감이나 어쩌면 투기 심리로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인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봐야죠.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본 대우건설의 이 두 얼굴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양측의 주장을 딱 정리해 보죠. 좋게 보는 쪽, 즉 강세로는 50조가 넘는 일감과 원전 시장의 리더라는 거대한 꿈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 좋게 보는 쪽, 약세로는요. 360%에 육박하는 빚더미와 16년 무배당이라는 악몽 같은 현실에 주목하고 있죠. 이 꿈과 악몽이 공존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의 대우건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대우건설, 과연 이건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시대의 파도를 타고 날아오를 우리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기회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재무적인 현실을 외면한 채 부풀려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버블일까요?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판만은 여러분이 직접 내려보시길 바랍니다.